아니래요. 천천히 하면 안 된대. 빨리 해야 돼. 유아기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기거든요. 연습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단 한 번인 시기인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아이의 그 자율성,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지지해주고 이래도 될까? 네,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균형 잡힌 발달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아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유아교육에서 공교육은 정말 좋은 질적인 환경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부모님들이 좀 내 자녀를 먼저 더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좀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이 교육열도 또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중요하니까 교육열 다 없어지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이 양쪽의 상황에서 네. 어떻게 우리가 이 학부모와 함께 이 공교육이 지향하는 공공성을 만들어갈 것이냐를 잘 협력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저는 유아교육이니까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삶에서 또 오감으로 자기의 몸으로 배우는 게 정말 이 배움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공교육이 저희가 지금까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제 사교육비가 계속 올라가고 사교육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저희가 이 지점에서 공교육을 한번 돌아볼 징후로서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살펴본 거에는 Future of Jobs 리포트라고 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도 보고서가 있는데요. 미래 직업은 어떻게 그쵸, 그쵸. 변할지. 거기서 AI가 대체할 직업이나 기술, 뭐 능력 중에 하나가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이래요. 읽고 쓰고 셈하고 외국어 능력. 그렇죠. 이제 거의 네네. 통역이 네네. 챗GPT로 다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공교육에서는 이미 놀이를 중요시 여기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러면 미래로 갈 능력이 뭐냐? 리더십, 창의성,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배우는 그런 능력, 배움을 좋아하는 학습 능력, 분석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AI를 더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AI로 가는 거는 거부할 수 없는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역량 있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 역량은 이미 아이들이 그 놀이하면서 배우는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최근에 그 4세고시, 7세고시나 영어에 몰입하는 현상은 뒤로 퇴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교육이 이만큼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조금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들으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내 자녀한테 무슨 유아교육의 효과라는 게 내일 바로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교육을 받는 자리에 자녀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계세요. 물론 교육의 주체시긴 한데 자녀를 돌아보는 일을 안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이제 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저희는 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자녀를 보면서 정말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놀이 중심 교육 또 이런 것들을 잘 같이 협력해서 이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많은 정보를 먼저 얻어서 좀 빠른 액션을 취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편이라 진짜 뭐 공교육이든 어떤 방향이든 그런 정보 같은 거를 많이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알려드리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를 뭐 유아기나 뭐 학령기나 이제 양육할 때 네. 부모님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맞아요. 힘드시다 보니까 딱 이제 전체를 이렇게 다 보시면 좋은데 그렇게 못 보시고 자꾸 한 곳에 이렇게 몰입하시는 면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 이런 거 네, 선진국에서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뭐 청소년기 때부터 부모가 되는 준비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내가 양육받은 방식이라든지 어디서 이렇게 간접 체험한 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부모 역할을 이제 갑자기 하게 되는데 조금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아이의 이제 교육 계획을 포함해서 이제 양육 전체에 대한 것들도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이런 준비도가 높으면 당연히 부모로서의 역할도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급해 빨리 학습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뒤처지면 안 돼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준비된 부모로서의 이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뭐 분교육도 될 수 있고 어떤 심리적인 지원도 될 수 있고 지금 아이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훨씬 더 좀 정서적인 거나 이제 이런 면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제 환경을 좀 구축해주면 부모의 역할을 좀 더 여유 있고 폭넓고 균형 잡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들만 교육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 양육 과정과 발달 과정 그리고 심리학에 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저는 이 공교육에 갈 방향 이렇게 거창한 제목보다는 그냥 아이들은 원래 배움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의 특성을 좀 믿으시면 좋겠어요.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원래. 기어다닐 때부터 온갖 걸 다 탐색하고 다 손으로 만지고 이런 듣고 하잖아요. 호기심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배움의 욕구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가 그 혀 짧은 3살밖에 안 됐는데 혀 짧은 그 소리로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알로사우루스 외우는 거 보면 엄청난 기억력을 발휘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건 재미있고 놀이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이름들을 어른들은 기억하려고 해도 어려운 거를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기억하고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놀아요. 네. 어떤 유아가 와가지고 이제 상담에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래도 너무 빨리빨리 하느라고 이 아이가 가진 실력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낮은 결과물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천천히 똑바로 선을 그으면은 너도 멋지게 반듯한 네모를 그릴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천천히 하면 안 된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네모 하나하나를 그리는 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빨리 이 과제를 끝내야 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 아이가 전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재밌어하는지도 느끼지 못한 채 과제로만 접근하잖아요. 훨씬 자유롭게.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 정서, 인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 신체 활동 이런 게 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유아 적기 교육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아이가 너무 고유의 이제 독립적인 개체고 모두 달라서 진짜 적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면 모두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아이가 어떤지를 이제 살펴보고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심평가가 될 수도 있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해 보는 게 되거나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거나 이제 모든 게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어떤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그쵸? 그 특수성에 네, 집중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적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 맞는데 그거를 잘 선택하고 결정하시려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지금 발달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좋아하고 지금은 이걸 시켰다가는 평생 안 하겠구나 이런 거 그리고 아이들도 분명히 의견이 있어서 대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애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살짝 이제 부모님하고 아직 분리가 좀 정서적으로 자기 생각인지 엄마가 좋아하는 건지 잘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딱 결정하는 건 너 학원 가기 싫어? 진짜?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갈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이제 편안하게 엄마랑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화 습관이나 이런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습관이 지금 생기지 않으면 사춘기 때 방문 하나씩 다 부서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생 아이와 대화하면서 이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아이의 인생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모 자녀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관계고 아이의 어떤 성장이나 발달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 자녀 관계라는 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계획을 세우고 맞아요. 이거를 서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반이 되는 게 유학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아이의 그 자율성,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지금 어떤 공교육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만들어진 세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믿으라고 하셨죠.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게 아니고 이래도 될까? 네, 됩니다. 네, 마음껏 놀고 지금 부모 자녀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이 앞으로 오히려 아까 가성비 좋은 가장 좋은 투자인 것.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탐색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오히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적기 교육 그러니까 내 아이의 적기는 언제지 정말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실제로. 참 신기한 건 부모님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싫어, 아니야, 내가 그걸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럼 24개월 전후로 시작해갖고 한 1, 2년을 주구장창 외치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그 시기에 모든 아이들이 다 발현이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요 시기에 이렇게 발현되는 게 이게 발달이에요. 이렇게 발달적 적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에서 볼 때는 요 시기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재밌는 거, 이렇게 칭찬받는 거 이런 걸 막 좋아하는 게 적기예요. 그럼 그 방식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을 깨치는데 어떤 아이는 뭐 5살에 스스로 깨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6살이 넘어가고 7살이 다 됐는데도 가다다를 못 읽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다 일찍들 시키시니까 6살 하반기에 아직 한글을 못 읽으면 많이 불안이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시는데 어떤 아이는 아무리 좋다는 교재를 갖다가 들이대도 안 깨쳐져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시기 때가 발달적으로는 이제 한글을 조금 배울 시기가 되었다, 적기다라고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적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림책 읽어준다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뭐 카드놀이 정도는 괜찮죠. 카드 찾기는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놀이식으로 접근해서 언어 감각, 글자에 대한 감각을 키워줘야지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 싶어서 마구마구 들이대서 이것저것 과외시키고 뭐 선생님 부르고 이런 거는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곧 한글이 나중에 국어로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이미 갖게 돼요. 그래서 글자 읽기가 싫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유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이 적기에 맞게끔 그 시기에 맞는 적기 한 가지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적기인가 이걸 좀 두 가지 차원에서 적기를 찾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 적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적기 교육은 유아가 행복한 삶을 배우는 충만한 삶의 시기를 유아기로 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기는 사실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인생에서 네. 단 한 번인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아기는 이 소중한 시기를 아이가 정말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기 교육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 아세요? 그럼요. 네네. 덴마크도 전에 그렇게 암기 교육을 많이 하는 곳이었대요. 교육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그룬투비라는 분이 네.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대해서 엄청 이제 비판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죽음의 교육을 하고 있다. 시험 보고 암기하고 그렇게 아이들의 표정 없이 학교라는 곳에 갇혀서 그런 교육을 오랫동안 덴마크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세, 7세 고시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는 죽음의 교육이 아닌 삶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삶의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지원해 주는 곳이 학교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민주 시민의 역량도 기르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고 그걸 프리스콜레라고 자유의 학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유치원이야말로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곳이고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방식대로 배우고 그래서 미래 역량을 길러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걸 꼭 좀 이해하시고 꼭 유치원에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적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유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장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개인적인 인격체를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고유성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는 부모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자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룹 생활을 하면서 그단 내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이제 이런 정체성들이 이제 발달해 나가는 시기거든요. 요 시기에 이제 3에서 5세가 정말 아까 뇌 발달도 막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인지, 사회, 정서 모든 게 발달되면서 발달 심리학자인 그 에릭슨 분이 말씀하신 거는 주도성 이게 지금 확립되는 시기라서 이게 잘 어떤 환경적으로 부모님께 또 지지받지 못하고 이러면 오히려 죄책감 수치심 이런 걸로 이제 잘못 형성돼서 그러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앞으로 이제 성인기가 되고 독립적인 성인이 돼서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잘 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그리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장면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유아의 학습의 개념은 이렇게 뭐 사실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놀이나 경험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게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안전하게 제공되는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 이런 감각을 촉진하는 놀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인지 발달을 이루어가는 지금 딱 그 구체적이 아니라 전조잡기 단계 우리 삐아제가 말씀하신 그런 거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에서 지금 이제 커리큘럼으로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많은 발달 심리학자나 사회 심리학자, 사회 발달 이제 정서와 관련된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공되는 아주 갖춰진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는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런 고민이 많으실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부모님들 모든 교육 또 자녀의 교육은 가정에서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공교육에서도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럴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계속해서 학교에서 하는 노력들도 있겠지만 또 유치원에서의 노력들도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협조하시면서 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동반자로서 해나가기를 또 소망해 보고요. 그런 많은 지원 또 부탁드립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굉장히 몰입, 어떤 집중하는 그게 거의 놀이겠죠? 아이들이 몰입하는 건 놀이고 그리고 신체 활동, 휴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도 쉬어줘야지 모든 것들이 입력된 게 또 이제 공고화되는 단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아이들만 중심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부모님들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고 또 나도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사교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또 잘 쉬고 부모님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양육이나 또 아이를 바라보거나 이제 이런 견해도 또 여유 있게 넓어질 수 있으니까 아이와 함께 이제 부모님들도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마음을 좀 나를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아이를 위해서도 또 부모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또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부모님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여쭤보냐면 특히 유아기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세요? 라고 물으면 아이의 웃음소리. 네, 아이가 까르르 웃을 때. 근데 그 웃을 때가 무조건 정서적 재미만 있을 때만 웃지 않아요. 뭔가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알게 되었을 때, 와, 엄마 이거 너무 신기해. 이런 것도 없어? 이런 것도 찾아서 읽어줘. 이렇게 아이가 인지적인 재미를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배워나갈 때 정말 눈 초롱초롱하니 즐거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가장 부모로서 행복감을 느끼는 때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되게 밝게, 되게 인지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능력 있게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아이를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